환자 정보를 태국 보건당국에 통보하였고 누구로부터 노출이 되어 있는지는 싱가포르가 현재 조사 중이다. 제3국 입국자에 대한 관리는 저희도 큰 고민입니다. 큰 고민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오늘 아침 4명이 추가됐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 23명이 됐습니다. 어제 확진자 가운데 처음으로 두 번째 확진자가 퇴원을 했죠. 오늘 보건당국이 첫 번째 확진자도 퇴원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완치 환자는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원지인 중국에서는 사망자가 563명으로 늘었고 확진자 수도 3,000명 이상 늘어나서 2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강동 성심병원 감염내과 박소영 교수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과 함께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속보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일단 이 교수님, 네. 어제 이 시간에 18번째 확진자까지 나왔는데 오후 늦게야 19번째 환자가 추가가 됐고 또 오늘 아침에 4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번째 환자. 는 어떤 분입니까? 일단 그 41세 그 여성 그 한국인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그 15번째 확진자의 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반쯤 15번째 그 확진자는 네. 중국의 그 우한 패션 센터 더 플레이스에서 근무했던 그런 그 사람이었죠. 맞습니다. 그 자가 격리 중 양성으로 그 판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21번째 그 확진자는 역시 한국 국적의 그 여성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역시 6번째 확진자와 접촉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 6번째 확진자는 사실상 강남의 한 그 식당에서 세 번째 확진자랑 밥을 같이 먹었죠. 예, 밥을 먹어서 네. 그 2차 전파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네. 이 6번째 그 확진자와 접촉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역시 그 자가 격리 중에 양성 판정으로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그런 분입니다. 자, 교수님 6번째 환자가 이제 원래 3번째 환자로부터 감염이 됐고요. 이분의 그 부인하고 아들이 2차 감염으로 다시 3차 감염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예, 확인이 3차 됐었는데 감염입니다. 이번에 또 한 사람이 추가로 이분은 아마 교회에서 만났던 접촉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6번 환자는 3번 환자하고 밀접 접촉자였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능동감시로 분류가 되면서 능동감시란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하면서 본인의 증상을 스스로 감시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하고의 밀접 접촉이 있었고 능동감시 기간 동안에 이제 교회에서 오늘 확진된 여자분을 이제 접촉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요 능동감시 중에 세 분이 이제 6번 환자가 확진이 되면서 이 세 분은 자가격리자로 분류가 됐다가 자가격리 중에 이제 확진이 된 사례로 3번 환자에서 2차 감염이 나왔고 2차 감염 사례에서 다시 감염이 나온 3차 감염으로 이제 지역사회에 확산이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차 감염이 확실한 부분은 요 5명 안에서 일어난 감염인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자, 22번째 환자는 16번째 환자, 또 16번째 환자도 다른 감염자가 있었고요. 네. 친정 오빠라고 그러더군요. 그렇죠. 22번째 환자는요. 네, 그냥 16번째 그 환자가 태국을 방문했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병원 그 진료 중에 네. 18번째 확진자, 그 딸에게 네. 아마 그 전파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지금 발견된 22번째 확진자가 이 16번째 확진자의 친정 오빠입니다. 네. 그래서 나주에 있는 친정을 방문해서 오빠와 올케와 본인이 식사를 했는데 잠시만요. 이 부분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정례 브리핑이 시작이 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7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 확대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 절차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정의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하고 최근에 환자가 유입된 태국, 싱가포르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국가의 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확대 변경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월 7일부터는 검사기관을 기존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 개의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방법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 방법으로 검사 시간만 6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검사는 검체를 채취할 때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개인보호구 레벨 D 정도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 환자의 상기도, 하기도 검체를 채취를 하여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므로 선별진료소를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가 협업하여 시급히 연구개발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긴급 대응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실험실이 아닌 일선에서도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신속 진단제를 개발하고 검증된 치료제 중에서 감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선별하는 재창출 연구 등 4개 과제를 추진하며 신속한 절차를 거쳐서 2월 중 과제를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 환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6일 9시 기준으로 총 885명의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23명이 확진되었으며 693명이 검사 음성으로 격리 해제되고 169명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234명으로 이 중 9명이 환자로 확진되었습니다. 한편 오늘 첫 번째 확진받은 환자가 퇴원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확진자는 중국인으로서 1월 19일 인천공항 검역 과정을 통해서 발열이 확인되어 인천의료원으로 격리 조치되어 1월 20일 날 확진되었습니다. 발열 등 증상 및 폐렴 소견이 호전이 되고 2회 이상 시행한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확인되어 금일 퇴원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번째 확진자는 37세 남성 한국인으로서 17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188명이 확인되었고 조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환자는 증상 발현 후에 의료기관, 음식점, KTX 등을 이용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상세한 동선은 부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20번째 확진자는 41세 여자 한국인으로서 15번째 확진 환자의 가족입니다.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 자가격리 중에 목이 불편하다는 증상이 발생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검사하였고 결과가 확진되었습니다. 21번째 확진자는 59세 여자 한국인으로서 6번째 확진 환자의 지인입니다. 접촉자로 분류된 이후에 자가격리 중에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22번째 확진자는 46세 남자 한국인으로서 16번째 확진 환자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에 가족 접촉자 검사를 하는 결과 확진이 되었으며 현재는 증상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상세한 조사는 진행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번째 확진자는 57세 여자 중국인입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1월 23일 날 국내에 입국한 자로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대상자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입국자 정보를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하고 관리토록 하였으며 위 사례는 서울시 사례로 외국인입니다. 연락처 및 주소지가 불분명한 입국자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소재지를 파악한 후 조사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즉각대응팀이 나가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대상자는 1,605명 중에 잠복기가 지나거나 기출국자 등을 제외하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271명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연락 불가자는 외국인이 29명이고 내국인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까지는 8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7명은 현재 보건소가 관리 중인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총 3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외국인으로서 주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으나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는 경찰청이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소재지를 파악하고 지자체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3번째 확진자도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된 사례입니다. 최근 중국 이외에도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다수의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귀국 후에 동남아 여행 시의 다음 사항을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남아 지역을 여행할 때는 손을 자주 씻어 오염된 손을 통해 눈, 코, 입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주 손 씻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여행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은 밀집 지역을 피하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은 가능한 피하되 2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밀폐된 공간이 우려되는 공항과 또 국제행사 참석 시에는 특히 이러한 기침 예절, 손 씻기 등의 위생수칙을 당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남아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는 2주간 가능하면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줄이고 집에서 머물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받으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대응 연구와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원호 거대 공공연구정책관이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추가되는 내용들은 다음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또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내용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박 교수님, 오늘 정은경 본부장이 강조한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 외의 어떤 나라에서 감염되는 것, 특히 이제 동남아 지역 이 부분을 강조했고 여기에 대해서 기준이나 정의나 뭐 대처 이런 것들을 다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일단 요번에 제일 확대한 거의 중요한 점은 네. 그 전까지는 후베이성 입국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일반 방사선이나 이런 데서 폐렴이 확인이 돼야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확대한 게 제1번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입국한 모든 환자가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을 하면 모두 이제 전수로 PCR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확대를 한 1번이고요. 네. 아직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을 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제 호흡기 증상이 오래 간다거나 발열이 오래 갈 경우에 이에 대한 거는 이제 의료진의 판단을 조금 존중을 더 해서 검사를 확대하시겠다는 거고 중국 이외에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입국하신 분들에 대한 관리 방안은 아직은 조금 더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여행자들에 대한 어떤 주의사항들도 좀 전달을 했고요. 예.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그 감염 검사를 하는 의료진들이 레벨 D 정도의 보호기구를 착용하라라고 지금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 부분은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검사를 할 때는 그 환자분이 실제 감염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검사를 할 때는 비말이
과 함께 이제 기침을 하면서 사실 공기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검사하시는 분도 같이 감염이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네. 레벨 D 그 예방복을 착용을 하고 검사를 하라고 권고를 하는 것이고 네. 실제로 지금도 이제 의심이 되는 환자분들을 검사를 할 때는 모두 다 일선 기관에서 레벨 D를 입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건데 의료진이니까 이제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보호 장비가 더 필요하다라는 예.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나머지 얘기는 또 저희가 얘기하면서 하나씩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22번째 환자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2번째 환자 다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네. 그 22번째 그 확진자가 16번째 확진자의 친정 오빠입니다. 네. 그래서 16번째 확진자가 그 나주를 방문을 해서 식사를 함께 한 거죠. 네. 오빠와 올케와 이제 본인이. 그런데 지금 22번째 그 확진자가 네. 이제 광주 우편 집중국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집은 있습니다. 나주고 네. 직장은 광주고 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 굉장히 넓다고 봐야겠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광주 우편 집중국이 현재 뭐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을 지금 300명 정도 접촉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가 격리가 이루어진 자가 격리. 이런 상태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을 잠깐 뭐 나눈 바와 같이 18번째 확진자가 바로 이제 딸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러와 같이 그 가족 간에 전염된 것이 22번째 확진자의 특징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들하고 이 22번 환자의 아들하고 딸의 어떤 지금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아들은 영국에 갔고 뭐 딸은 천안에 있는 대학교로 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도 조금 우리가 집중을 주시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23번째 환자. 아까 브리핑 중에 잠깐 나왔는데 이분만 지금 중국인이고 아까 설명에 의하면은 우한에서 입국했는데 그 전수조사 대상자 중에서 남아있던 분 중에 하나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입국을 한 외국인에 대한 연락처가 네. 사실 그 용이하지 않았던 그 몇십 명이 뭐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은 58세 이제 중국인 여성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23일 날짜로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23일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약 2주간 이렇게 그 지내왔던 이제 이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역시 이제 그 동성과 관련돼서 과연 어디서 처음 접촉이 되었었던 것인지 등에 있어서 지금 논란이 있는 상태가 아닌가 보입니다. 지금 정은경 본부장 설명에 의하면은 전수조사 대상자 중에서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아직 국내 내국인은 1명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외국인 29명인데 이분들은 거의 다 관광객 아니겠습니까? 23번째 환자도 예. 관광객이고 이 관광객은 특히 이제 사람 많은 곳에 관광지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2주 동안이나 지금 연락이 안 됐던 건데 좀 큰일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이분이 이제 국내 입국해서 진단 되기까지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동선을 먼저 파악을 해서 밀접 접촉자를 추리는 게 1번입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밀접 접촉자를 추려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빨리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동선을 공개하면서 조사 대상자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공개된 동선을 보고 본인이 일정 정도 이상의 접촉을 했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국민 여러분은 네. 이제 보건소나 이런 데로 전화를 하셔서 사례 정의를 받고 보건소의 조치를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오늘 오전에 그 광주 21세기 병원 여기가 이제 16번째, 16번째 환자하고 18번째 환자 보녀가 입원을 했었던 곳입니다. 뭐 처음에 코호트 격리를 하니 말하니라는 얘기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감염 여부 조사를 대대적으로 했더군요.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코호트 격리보다 더 엄격한 뭐 격리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 직원 46명 그리고 그 환자, 보호자, 간병인 등 88명을 포함하게 되면 네. 134명이 상당히 우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검사 결과 네. 모두 음성으로 이제 그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행이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이른바 이 장소가 혹시 수포 예를 들면 전달 장소가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병원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모두 음성으로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2차, 3차 감염까지 나오니까 얘기가 조금 복잡한데 컴퓨터 그래픽을 잠깐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 교수님, 지금 이 그림은 이제 관계도 비슷한 겁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으로 좀 이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한 사람만 달랑 감염된 게 아니라 이제 접촉에 의한 추가 감염들, 사람과 사람 간의 감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전 브리핑에서도 이 접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 감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이런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예. 네. 일단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알려지고 난 다음부터 사실 이제 저희 감염학회나 감염내과나 이제 일선 병원에서는 사람 간의 접촉 감염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전에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였던 사스나 메르스가 다 사람 간의 전파가 가능했기 때문에 네. 이것 역시 사람 간의 전파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 하에 준비를 하고 현재 이제 일선 병원에서 선별 진료소 이런 거 역시 사람 간 전파를 최소화해서 의심 환자가 병원 안으로 들어와서 불필요한 접촉자를 만드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별 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 저희 이제 유관학회에서는 회의 등을 통해서 일정 정도 지역사회에 이미 감염이 확산됐을 수는 있지만 이거를 가장 최소화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계속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관리본부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촉자는 일상 뭐 밀접 가리지 않고 다 자가 격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아까 그래프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가족 간 전염 감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할 때 가족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해야 일단 됩니까? 이게 접촉자분들은 잠재적으로 확진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초기 증상이 굉장히 경미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증상은 이미 시작이 되고 네. 전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면서 집안에 혼자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네.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같은 공간에는 절대로 같이 계시면 안 됩니다. 예로 내가 접촉자인데 거실에 나와 있다. 네. 그러면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이제 다른 가족분들은 절대 거실에 나오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접촉 자체가 아예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혼자 방 안에 있는 시간을 좀 늘리고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따로 쓰시는 게 좋고 또 한 집에 생활하시는 다른 가족분들도 특히 손위생에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네. 예, 이게 간접 접촉으로도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손위생을 잘해서 혹시 모를 이제 전염을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손으로 뭐 이렇게 가재도구를 만진다든지 전자제품을 만진다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또 없는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죠. 제가 이제 기침을 했는데 그게 문고리에 튀었는데 화장실 문을 같이 잡는다거나 네. 이제 쓰면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간접 접촉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부터 특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브리핑에 잠깐 나왔는데 17번 환자, 17번째 환자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접촉자들이 188명 확인 중이고 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게 굉장히 접촉자가 많고 동선도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사람인 건지 그리고 이게 싱가포르 세미나에서 감염이 된 걸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네. 들어오고 나서 동선이 확인 안 되는 부분 기간이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18일부터 24일 일정으로 그 싱가포르의 그 컨퍼런스에 그 참석을 한 이후 네. 이제 공항에 그 도착을 해서 공항 철도를 이용해 서울역에 11시 한 47분경에 순두부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24일 얘기입니다. 네, 그죠? 24일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일 새벽에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가 없는 거죠. 그 지금. 사이에 대해서 동선을 질병본부가 미공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얘기를 안 그러니까 하고 그 있는 부분이 건가요? 이제 조금 이제 석연치 않은 점인데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이 네. 서울역이라고 하는 이 곳 때문에 그 다중 이용 시설이라고 하는 이런 점 때문에 네. 혹시 그 동선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접촉 대상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분이 결국은 그 당일 저녁 7시에 이제 발열이 그 시작됐고요. 네. 그래서 그 2월 그 4일 날 선별 진료소에서 이제 검진을 받아서 확진이 되었고 따라서 양성 판정을 받고 나서 현재 고양 명지 병원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알려진 거는 병원 세 곳에 갔었던 점, 네. 음식점에 갔었고 네. 마트 등에 갔었던 이런 동선은 알려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바처럼 네. 24일 정오부터 25일 그리고 26일 새벽 이전까지의 동선이 아직 그 미공개가 그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가 안 된 게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거 아닌가요? 공개된 거는 가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뭐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당국에서 보건당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이게 없나요? 확진자분이 처음부터 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네. 사실 본인도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도 일주일 전에 시간 단위로 내가 뭘 했는지 사실 다 기억을 못하니까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역학조사를 하면서 네. 휴대폰을 통해서 GPS를 통해서 그 장소를 본다거나 아니면 네. 카드를 사용했을 결제 경우에 내역들. 결제 내역을 통해서 그 동선을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짜 뉴스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도 하고 있고 또 검거된 사람들도 있던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 건지 이거 참 한심합니다. 정말.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개인 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되는가 하면 네. 허위 정보가 인터넷에 놔두는 이런 형태인 거죠. 네. 주로 이제 그 신종 그 코로나 지금 이 사항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2명은 분명히 그 검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 보고의 사항 이것이 이제 28일 날 카카오톡 등에 등장이 되었고요. 네. 그다음 29일 날 네이버 그 한 카페에 특정 그 요양병원에서 감염병 의심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제 가짜 뉴스인 거죠. 가짜 뉴스인 네.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바이러스 의심자가 입원 중이니 특정 병원에 가면 안 된다. 이것은 결국은 이제 영업 방해, 업무 방해 혐의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현재 그 조사 중에 있고요. 지금 카카오톡과 네이버 카페 2건은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조사 중에 있는 그 사항이 그 제주도에서 예를 들면 특정 환자가 현재 이송 중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를 병원 관계자로부터 들었다. 그 조사가 그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또 지상파 그 뉴스 포맷 등을 그 이용을 해서 특정 고교 학생이 현재 쓰러졌다. 이것도 소환 일정을 그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건 이외에도 20여 건이 그 더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수사 당국에서는 엄정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거 정말 공포를 키우는 행위들 또 이런 시류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유튜브에서는 앞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가짜 뉴스든 아니든 간에 광고는 안 붙이겠다. 지금 이런 정책을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교육부가 어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대학들이 가급적이면 개강 시기를 늦춰달라. 이게 아마 중국 유학생들이 이제 들어올 시기가 되니까 네. 내놓은 조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 유학생이 약 7만 명 정도 가량이 되고요. 7만 명이나 네. 됩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개강이 3월 초로 일단 예정돼 있다 보니까 네. 교육당국에서 일정한 그 대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3단계로 분류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입국 통로 자체를 별도의 입국장을 이제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그다음에 예방 조치에 관한 안내문을 첫 번째 단계에 입국 때부터 하겠다고 하는 첫 번째 그건 지금 대안이고요. 이제 시행이 됐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입국부터 14일간 등교 정지를 시키는 안이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잠복기와 관련된 이런 네. 입장에서 학교에 오지 말 것을 독려하는 이런 내용인 것이고요. 네. 그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그 학사 일정과 이제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의 그 공고상 학교가 4주 범위 내에서 네. 개강을 연기할 수 있다. 이런 그 공고를 그 했고요. 마찬가지 그 맥락에서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문이라든가 네. 인터넷 수업을 그 독려를 하고 또 입학 편입 등과 관련돼서 첫 학기는 금지되어 있지만 만약에 그 사유가 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휴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정을 해주는 이런 안을 현재 그 만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현재 1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중국 유학생이 약 9,580명 정도가 이제 입국이 된 것 같은데요. 네. 해당 대학의 이제 입국 사실이 정확하게 이제 통보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 봐서는 약 2주에서 4주 정도 네. 개강이 연기될 공산이 크지 않는가. 그래서 그 각 대학에서도 교육부의 공고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왜냐하면 어느 학교는 중국 유학생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요. 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그 연기되는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3월 초에 개강을 해서 4주면은 이제 4월 달 말이나 아니면 5월 달에 개강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정도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질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조치가 실효가 있겠습니까? 일단 그 4주 연기 자체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복기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네. 대개 3월 개강이면 2월 중순쯤에는 이제 국내 입국을 하니까 네. 그 2배수인 4주를 쉬면 이제 잠복기 안에서 학교에서의 대규모 노출은
이제 예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일정 정도.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리고 사주 개강 연기를 하는데 네. 만약에 사주 개강을 염두에 두고 입국 자체가 늦어진다거나 한다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들고 아니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중국에서 입국한 경우 2주의 자가격리 시간을 두고 네. 등교를 하게 한다던가 이런 추가적인 조치가 더 필요해질 수도 있고요. 4월이 되든 3월이 되든 결국 이게 어느 정도 더 유행을 할 건지는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수나 그 발생 속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것 같아서 추가 조치가 또 있을 수도 있겠군요. 예. 중국에서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사그라들지가 않는다면 예. 우리나라로서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자, 확진자가 지나간 곳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휴업시키는 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더군요. 네, 그래서 그 이례적으로 서울교육청에서 아예 휴업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장소가 이제 특정이 되었는데요. 확진자가 체류하거나 이동하거나 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중랑구와 이제 그 성북구에 있는 초중고교 42개구입니다. 네. 그래서 6일부터 13일까지 이제 휴업 명령을 이제 그 내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 면역 상태가 성인보다 좀 약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안전을 가장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울교육청에서 아예 휴업 명령을 이렇게 6일부터 13일까지 42개 초중고 학교에 대해서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파구 쪽에도 오늘 보니까 3개 학교 정도가 추가로 긴급 휴업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었습니다.